It's not unusual to be loved by anyone. It's not unusual. 서부 경남의 거점 도시 진주는 예로부터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이름난 고장이다. I see you hanging about with anyone. It's not unusual to see me cry. 특히 진주성은 남강을 가운데 둔 이 고장의 중심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옥새로 왜군에 항거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진주성 입구 가까이 촉성로가 있는데 우리는 진주 여행을 이곳에서 시작한다. 야, 가을이 느껴지는구나. 어? 가을을 여기 와서 느끼네. 그러니까. 시야가 트이니까 서울에서는 이런 데가 별로 없잖아. 무슨 표지냐. 의암 가는 길. 아, 논개가 뛰어내린 곳인가? 이쪽을 안녕하십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진주문화관광 해설사 최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자, 의암이 어떤 곳인가요? 의암은 농계와 관련이 있는 바위입니다. 일단 내려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가시죠. 성벽 아래로 나 있는 길을 따라 나서니 온통 바위다. 이 바위가 선생님 의암인가요? 의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위가 의암인데 이 바위가 원래는 의암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위암이라고 했었어요. 위험한 바위다. 그래서 예. 위암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의로운 바위다 해서 의암이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해설사가 의암으로 우리를 이끈다. 여기서 농계가 이렇게 예쁜 척하고 서 있었겠죠. 아무래도 예, 논개가 그 적장을 안고 뛰어내린 곳이 여긴 건가요? 어딘 건가요? 예,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밑에 보시면 측면에 의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물이 잔잔하고 깊지 않을 것 같은데 농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죽었을 때 왜 다른 일본 군인사들이 왜 외장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빠지시면 수심은 지금 깊이 정도면 한 8m 정도 됩니다. 8m. 지금 8m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수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밑에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파랗게 흐르는 남강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강변 자전거길을 달려보기로 했다. 여행의 즐거움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다. 강변의 너른 잔디밭과 숲길 사이로 달리는 자전거 하이킹. 우리가 타게 된 자전거는 진주시에서 비용을 들여 무료로 대여하는 것인데 도시의 편리함이 묻어난다. 이곳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니 마치 진주가 북한강을 곁에 둔 춘천이나 청평과 닮은 듯도 하다. 식당이 도시정서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 가깝고 강이 있고 산 있고 시장 가서도 아까 없이 아까 다 음식들이 다 있다고 바다에. 선선한 바람, 따뜻한 햇살. 진주는 지금 가을을 느끼기에 알맞은 여행지다. 지리산에서 뻗어내리는 산을 따라 남강이 흐르고 우리는 남강을 따라 달린다. 진주는 주변의 산청, 거창, 하동 등 농촌과 사천, 고성 같은 어촌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덕분에
요즘 대도시에서는 구경도 못할 자연산이 넘쳐난다. 야, 이거 도토리 묵인데? 안녕하세요. 전통목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 도토리 뭐. 이게 도토리묵? 오신 거예요? 예, 직접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해서 먹으면 돼요? 이거 간단해.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아, 잡숴봐요. 잡숴있어. 이거 손으로? 꼬대기가 없다. 꼬챙이가 없네. 입에 넣어주세요. 네, 자꾸 찍어 삼킬게 안 돼. 자, 저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자, 도토리 맛인데? 답답하지. 야, 답답하지? 전통 묵은 네. 떠본 맛이 아무리 그래도 박시하지. 거제도강 꿀빵도. 야, 맷돌로 직접 가시네. 콩을. 뭐만 드시는 거예요? 콩국 한 그릇만 그러면 주세요. 네. 이게 사장님 어디에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식품 끝? 몸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먼저 드시죠. 이거 뭐 소금 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 한 넣었어요? 아이, 좋아? 찍어 이게 얼마 된 맷돌인가요? 오래돼 얼마나? 한 500년 여행을 즐기는 방법. 시장을 둘러보라. 청정한 남강물과 사계절이 뚜렷한 진주 날씨가 빚어내는 명품이 있다. 바로 비단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복 좀 한번 입어보려고 왔습니다. 진주 비단의 고급스러운 색감과 디자인은 다른 지방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진주 비단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장님께서는 일할 때도 고운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진주가 비단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왜 그런 거죠? 아, 이쪽 남쪽 지방에서 이제 누에를 많이 생산을 하고 또 지리산 물이 공기가 조금 맑아서 염색이 잘 되고 해서 진주가 생산지가 거의 실크로서 예. 얼마나 생산을 하나요? 뭐 제가 뭐 이 통계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실크는 거의 뭐 80%는 진주 실크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비단의 7, 80%가 진주에서 생산된다고 하니 새삼 놀랍다. 이성엽 아나운서도 예. 하나. 주인 아주머니가 한복을 골라준다. 이분은 중앙시장에서 60년 동안이나 비단 한복을 지어왔단다. 근데 진짜 평소에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은 그런. 목도리까지 해서. 진짜 잘 어울려. 회사에 한번 이러고 출근해도 될 것 월요일날 같은. 그렇게 출근해야 되겠다. 프랑스 리옹, 이태리 꼬꼬, 일본 교토, 중국의 소주 항주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실크 생산지로 손꼽힌다. 이 정도면 패션 모델로 나서도 될 듯? 글쎄. 진주에서 생산되는 비단은 세계적으로 질 좋은 옷감으로 유명하다. 전국 100여 개의 실크 업체 중 60%가 진주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이면 실크 박람회, 실크 디자인 경연 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실크로 만든 옷들이 다채롭다. 대상이다. 이야. 왠지 어떠세요? 여신 느낌이 나는데. 이분 어떠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문매가 상품도 미실하지. 좋고 인물도 좋고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시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옆으로? 자, 김기만 아나운서가 비단같이 고운 색시를 만나 노총각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찰칵! 진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헛제사밥이다. 근데 진주에 가면 헛제사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껴두고 있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헛제사밥은 옛날 선비들이 방 공부하다가 이제 출출하니까 하인들 보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밥을 좀 해먹자 이러니까
이제 밤에 연기를 피우면은 동네 사람이 저 집에 왜 연기를 피웠느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문을 이루어 헛제사밥을 해 먹자. 그래서 선비들이 해 먹던 음식이 내려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조기, 문어 등의 생선류와 다양한 전,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 반찬 7가지 등 헛제사밥 차림은 전통을 따르는 웰빙 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처럼 헛으로 제사를 지내는 척하며 성찬을 차렸다고 하니 역시 먹는 것 하나라도 이웃의 눈치를 의식해 예의 염치를 지킨 옛사람의 배려가 담긴 듯하다. 행복한지도 독에 행복한지도 독에 행복해지네. 좋다. 역시 여행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야. 밤이 되자 드디어 이번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남강 유등축제가 시작된다. 수원은 정말 축제 시작은 손에 소망등을 들고 남강에 나가 등을 물에 띄우는 행사다. 마음에 어느새 가을이 물들다. 간보기 참 좋네. 유등은 말 그대로 기름등이다. 하지만 지금은 촛불등으로 대신한다. 앞에 안내를 좀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담은 유등을 물에 띄우며 축제를 함께한다.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우리 가슴 속에 쌓여 있을까? 연차 쓰고 놀러 온 건데? 아무래도 축제는 젊음의 잔치인 듯 다정한 연인들은 흥겹게 즐긴다. 됐죠? 소망등에 담긴 염원처럼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소망등을 띄우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고 욕심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적었습니다. 세상의 시름과 고달픔을 담아 띄운 유등이 남강을 흘러가서 우리네 삶을 바람만큼 편안하게 해주길 기원한다. 남강 유등축제는 전 세계 19개 나라의 풍물과 마스코트를 유등으로 제작해 지구촌 풍물 기행을 맛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한 한국의 풍물 등 진주의 상징이 된 김시민 장군과 논개 등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며 여행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유등축제가 그냥 일반적인 유등축제가 아니라 이제 이순신 이런 역사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배울 점도 많고 또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쪽에 이제 넓은데 이제 성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점도 많고 화려하게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등축제는 강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주성 안에서도 진행된다. 단순한 유흥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기억하게 하는 유등축제다. 유등놀이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과 병사들이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선조들의 귀한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왔다. 어느 서원을 홈스테이 숙소로 잡았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내일은 여기 청곡사. 나도 청국사 가고 싶었는데 여기 국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행화? 응. 그거 보고 그리고 온 김에 이쪽으로 가서
내일의 여행 코스로 청곡사와 진양호를 잡는다. 오후에는 왕건을 도와 고려의 건국에 일조한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 청곡사. 청곡사 대웅전은 조선 광해군 시기 지어진 것으로 4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대웅전에 모신 석가 삼존불은 보물 1688호로 지정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불상 중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새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이름 없는 민초들을 생각하며 옷깃을 여민다. 청곡사에 들르면 반드시 봐야 할 진귀한 국보 문화재가 있다. 영산이 회상전 성보박물. 야, 압도되네. 국보 302호 영산회상 괴불. 야외에서 법회를 가질 때 기둥을 세우고 걸어두는 부처님이다. 흔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야단법석이라고 할 때 야외에 설치하는 단, 야단에 모시는 부처님을 이른다. 그렇지 않은 걸. 괴불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그려져 있다. 보통 우리나라 문화재를 뭐 소박하고 뭐 한이설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재들을 얘기할 때 괴불을 얘기하는. 그리고 잘 보면 아마 얼굴이 보통 부처님보다 크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밑에서 올려다 보면 그 투시법에 맞게 정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친구이자 동료인 우리 두 사람. 여행을 같이 해본 지도 꽤나 오래된 듯하다. 그곳의 어떤 대학 시절에나 같이 다녔을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걷는다 누가 날 모르는 그곳 걷는다 글자가 비추는 길로 얼굴로 바람을 만 숲길은 요즘 말로 힐링 산책길이다. 걷는다라는 제목의 이 곡은 이상엽 아나운서가 직접 지은 곡이다. 흘러가는 뒷모습에 나 걷는다 내가 날 모르는 그곳 걷는다 몸으로 바람을 진양호는 지리산에서 시작된 남강을 막아 조성한 인공호수다. 서쪽으로 지리산이 바라보이고 특히 저녁 노을이 일품인 곳이다. 진양호가 건설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 있다. 마을이 물에 잠겨 대부분 진주 시내로 나갔지만 고향을 떠날 수 없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진양호 관리사무소에서 배를 마련해 줬다. 진양호를 만들면서 사라진 마을의 이름은 귀곡동.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옛 이름인 깎고실 마을이라고 부른다. 현재 깎고실 주민은 단 2가구. 이 집은 정기준 씨가 댐이 생기기 전 산꼭대기에 있던 집을 새로 고쳐 지었다. 몇 살 때 댐이 생긴 건가요? 어르신 몇 살 때? 69년도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유년 시절은 다 여기서 여기서. 기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이 참 많지. 추억도 많고. 우리는 여기 살아도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네. 외부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경치가 좋다고 일요일 공휴일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주는 민속 소싸움의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마침 유등축제 기간에 맞춰 전국대회가 열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열기가 사뭇 놀랍다. 여기 빨간 조끼에 소 주인 이렇게 써 있어. 소싸움은 소 주인들도 함께하는 겨루기다. 흔히 볼 수 없는 민속놀이라 흥미롭고 신기하기만 하다. 뭐야. 겁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도망가네. 바로 뒤를 보이는데. 기량과 경험의 차이가 커서인지 몇몇 경기는 싱겁게 승부가 난다. 이 녀석은 마치 사람처럼 눈치를 보고 견제한다. 한 녀석이 거칠게 밀어붙이면 다른 녀석은 뒷다리에 힘을 힘껏 주고 버티다 역습을 한다. 자, 두 사람이 한 번만 정리해 차이면서 아차 원투. 자, 우리 조심하시고. 아차. 연타 뿔치기에 따닥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힘이 붙이는 녀석이 주랭랑을 친다. 아 근데 좀 잔인하다. 박수치기에는. 주로 사용되는 기술은 뿔거리, 뿔치기, 연타 등인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술은 상대소와 머리를 부딪히며 힘을 겨루는 머리치기다. 대부분의 승부는 이 머리치기로 결정이 된다. 승부가 치달을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관중들도 경기에 빠져든다. 아이고. 사실 저렇게 이 선글라스를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 수가 없는 틀이죠. 야, 그렇죠. 해설자 설명대로 눈에 선글라스를 그린 녀석은 보기 드문 모양새다. 경기가 지루하게 이어지니 소주인은 애가 탄다. 예전에는 8월 한가위 중에 진주 남강 백사장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농사로 삶을 이어가던 그 시절 줄다리기와 더불어 소싸움은 명절을 즐기는 민속놀이로 발전했다. 선글라스 녀석의 경기도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아침 8시부터 음장교전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뒤에 시커먼 축전 저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고 그렇지. 아차 하는 순간 승부가 났다. 오늘 소상 얘기는 해가 지야 마친 문제예요. 전국 소싸움 대회는 6체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소싸움의 유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3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기념잔치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에서 농사용 소를 많이 잡아먹어서 소들을 위령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설, 그리고 소를 먹이는 초동들이 산에 올라 풀을 뜯어먹게 하면서 소끼리 싸움을 붙인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그것이다. 야, 그래도 버티는데. 자기가 이겼는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뒤로 빠지고 갈 준비하고. 이긴 소들은 중앙으로 가고 진 소들은 다 옆으로 돌아. 그러네.
진양호의 노을은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이지만 오늘은 날씨가 흐려 볼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이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20년을 이어온 우정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고 입사 그러니까 15년. 내가 이제 1년 늦게 했지만 인생에서 절반을 알고 지낸 거잖아. 내가 진주를 20년 만에 지금 다시 왔거든. 근데 그때 그 느낌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뭔가 변하지 않는 그 관계, 장소,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아, 우리가 20년 후에도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 진양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이 마치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갔을 때 나 반야봉으로 올라가서 눈앞에 펼쳐진 지리산을 바라보며 진주 여행을 마친다. My words were cold.